퀘스트를 착용을 하면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패스스루라고 해가지고 기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습이 다 보이는, 이게 이제 혼합 현실이죠. 내 앞에 이렇게 화면이 떠 있어. 내 손도 보이죠. 그래서 컨트롤러가 굳이 없어도 이걸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판넬을 나보다 멀리 두든지 나보다 가까이 두든지, 이게 제가 실제로 물건이 여기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거리감이. 그래서 딱 이걸 잡아가지고 움직이잖아. 그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요것도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버튼도 말입니다. 굳이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열 수도 있지만은 요거를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손가락이 여기까지 닿는 느낌으로, 그래? 요렇게 해가지고 켤 수도 있다. 스크롤도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마치 ATM기 키오스크 화면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여기 보시면은 요거 몰입형 경험으로 전환. 이걸 누르면은 이제 새로운 경계를, 왜냐하면 이건 이제 지금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 막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 룸스케일 경계를 한 요 정도 해가지고 저 이상은 못 가게끔 내가 해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다가 이제 벽에다 부딪히고 그러면은 아프잖아요. 아무리 내 머리가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내 주변에 싹 바뀌었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뒤집어 쓰고서 보면은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것 같은 공간관이 들어요. 저게 접니다, 여러분. 저게 저예요. 아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상현실로 들어왔다. 제가 지금부터는 한번 좀 컨트롤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컨트롤러. 지금 보셨나요?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경계보다 나가려고 하면은 얘가 거기 가면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상의 벽으로 보여준다. 이런 걸로 해서 좀 안정도 많이 신경을 썼고. 여러분, VR에 컨텐츠가 없다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무슨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보나요? 이걸로 보는 게 결국에는 뭐 유튜브, 넷플릭스, 아니면 뭐 SNS, 메신저, 게임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VR로도 그것들이 다 돼요. 심지어는 뭐 유튜브, 넷플릭스, 또 일부 게임은 이걸로 하는 것보다 극장에서 완전히 큰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훨씬 더 몰입감 있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 세계에 들어가면은 아주 나오기가 싫을 정도로 아주 휴양지 같은 환경에서 힐링하면서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기까지가 이제 헤드셋 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장애물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들 챙겨가지고 손에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냥 헤드폰 집어들고 이렇게 툭툭 하면서 보는 게 너무 편한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VR에 컨텐츠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세계에 들어가기까지의 어떤 번거로움이나 또 장시간 착용했을 때의 어떤 뭐 무게감이나 이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 가장 단점이었던 건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컨텐츠는 어차피 똑같은 건데 얘네들보다 더 편하고 더 고퀄로 즐길 수 있게 되기만 한다면은 스마트폰 인구가 전부 다 VR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VR 기기들 중에서 현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이번에 제가 대여로 사용해본 메타 퀘스트 3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메타 퀘스트 프로를 일본에서 22만 7천엔을 주고 샀고, 지금은 조금은 가격이 내려갔지만은요, 퀘스트 3는 128기가가 지금 사면은 69만 원에 살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칩, 해상도, 뭐 리프레시 레이트, 또 뭐 시야각, 뭐 무게, 이 어떤, 그리고 또 밴드에서 오는 이 어떤 착용감, 얘는 지금 위에가 딱 비었잖아요. 이 모든 면에서 전부 다 퀘스트 3가 좋습니다. 이게 훨씬 싼데도 불구하고 프로를 산 입장에서는 정말로 갸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 산다면은 무조건 퀘스트 3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거는 유튜브예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화면이 제 앞에 엄청나게 큽니다. 혹시 극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자,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도 아주 크게 하던지, 그래서 아니면 작게 해서 보던지,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보다 보면 여러분, 이게 몰입도가 굉장해가지고 이걸 빠져들어서 막 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갑자기 원점 조정 클릭하면은 내가 보고 있는 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소파 같은 데 앉아가지고 자세를 바꿨는데 계속 옆에 뜨면은 고개를 돌려서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번 눌러가지고 0점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멀고 크게 볼 건지, 아니면은 내 눈앞에 바로 띄워서 볼 건지, 이건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신저 앱을 깔아놓으니까는 뭐 사리짱이랑 연락할 때 이걸로 오거든요. 이거 보고 있으면 여기에 띠리링 울리면서 이제 사리짱이 메시지 보낸 것도 일로 오고, 여기서 답장도 하고. 은근 괜찮아요. 넷플릭스도 한번 잠깐 볼까요? 넷플릭스도 보시면은 이 빨간 소파에서 아늑한 어떤 시골의 별장 같은 느낌이죠.
저기 뭐 스키장 리조트도 보이고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요거는 또 저기 가족들 이름이 좀 노출이 되니까 저기 뭐 스키 리조트인지 아늑하죠. 이런 데서 그냥 나만의 어떤 시어터 룸에서 보는 느낌 나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흥미가 있어 하는 앱이 바로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이라고 제 맥북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이 VR 기기 안에서 화면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걸 한번 책상으로 이동하게 나오거든요. 제 책상이 저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지금 파랗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를 앉아가지고 책상을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 책상이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이걸로 이렇게 낮추라 그러죠. 여기가 표면이야. 그 다음에 확인.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 사무실입니다. 스위스 지점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기서 해서 진모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뭐가 있냐? 여기 제 컴퓨터 있잖아요. 여기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 실제로 컴퓨터에 있는 화면이 여기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트랙패드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네이버 같은 거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당연히 앱 같은 것도 제 컴퓨터 안에 깔려있는 앱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모니터가 하나지만 여기에서 하나 누르면 모니터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창을 하나 더 띄워가지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네이트를 띈다. 또 판 봐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듀얼 모니터. 이것뿐만이냐? 아니죠. 여기에 트리플 모니터까지. 여기 또 하나 또 이게 띄울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 스위스 별장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무선으로 내 노트북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조작할 때 어떤 레이턴시, 이 마우스를 움직일 때 어떤 그런 미세한 렉, 요게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쓰지를 못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VR 디스플레이 안에서 디스플레이를 띄우는 거 보니까 이게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고 뭐 듀얼, 트리플 막 여러 가지 화면을 같이 띄워놓을 수는 있지만은 화질이 아무래도 이 맥북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만큼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딱 그거 레이턴시랑 화질 두 개 때문에 제가 이 앱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만 하면 너무 잘 쓸 것 같은데 살짝 아쉽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메타 워크룸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이쁜 나만의 사무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동료 같은 분들 불러가지고 서로 아바타 봐가면서 서로의 표정, 이거는 이제 얼굴 트래킹도 되니까 이 모델은 서로의 표정 봐가면서 같이 미팅하고 또 막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써가면서 또 막 회의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를 따로 가지고 있는 친구가 없다. 여기는 저의 회의실. 이 보시면 이제 다른 사람이 여기다 접속을 하면 여기에 제 아바타가 이제 보이겠죠. 그리고 저기에 테스트 워크룸, 저기는 이제 화이트보드예요. 내가 저기까지 걸어가가지고 내가 실제로 컨트롤러로 이렇게 메모를 쓸 수가 있어. 그걸 쓰면은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저기까지 걸어가가지고 쓰기가 귀찮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또 이게 있어.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걸 누르잖아. 그럼 이게 화이트보드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 뒷공무니로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이게 설정이 좀 필요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보여드리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책상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어쨌든 여기에다가 메모를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다. 난리 났죠. 죄송합니다. 지금 협소해가지고 이사를 하든지 해야지 내가 진짜. 그리고 호환이 되는 키보드를 쓰면은 그냥 바로 치면은 여기에 입력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닐 때는 이렇게 책상에 키보드 부분만 보면서 직접 타이핑을 할 수도 있게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춰놨다. 이거 같이 미팅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VR 쓰고서 이 세계에 빠져들어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다만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계에 몰입될 때까지 어떤 폰이나 태블릿 대비 조금은 번거로움, 그리고 또 뭐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이 안에 다 있어가지고 보고 싶은데 이걸 로그인을 하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패스워드가 다 막 길고 랜덤하기 때문에 그걸 퀘스트에서 로그인 하기가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걸 벗고서 내 비밀번호 뭐였지?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좀 입력을 해야 된다. 왜냐면 복사하기, 붙여넣기도 지금 같이 연동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살짝 아쉬웠지만 어쨌든 현존하는 VR 중에서는 뭐 산다면은 무조건 퀘스트 3 사기를 추천을 드리고 아마 내년에 나올 애플의 뭐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얼마나 개선이 될지 모르는데 참 뭐 기대가 되면서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